사람은 누구나 길 위에 있다. 그 길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정해진 것도 아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누군가를 따라가기도 하고 가보지 않은 방향을 향해 내딛기도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 걸으며 사람들은 말한다. 이게 맞는 길이겠지. 남들도 이렇게 가니까 나도 괜찮겠지. 일단 가보는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는 걸까? 혹시 잘못 들어선 건 아닐까? 이것이 바로 길을 잃는 순간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저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어지럽다. 눈앞은 환하지만 안개가 낀 듯 방향이 흐려진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방향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마음이 목적을 잃는 것이다.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길을 잃는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생각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작정 따라가던 삶에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길이 누구의 길인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묻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가끔은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길을 잃는다. 가끔은 너무 조용히 살아왔기 때문에 길을 잃는다. 가끔은 너무 남을 신경 쓴 나머지 정작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잃는다. 공자도 젊은 시절 수많은 길 위를 걸었다. 그러나 모든 길이 고든 길은 아니었고 모든 선택이 정답은 아니었다. 공자가 길을 묻고 도를 찾으려 했던 것은 늘 확신 속에서가 아니라 때때로 혼돈 속에서였다. 그조차도 길을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발걸음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 길 위에서 가르침을 남겼다. 길을 잃었다는 자책은 잠시 접어두자. 모든 생명은 성장하면서 수없이 길을 잃는다. 꽃도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방향을 헤맨다. 물도 바위를 만나야 흘러야 할 길을 터득한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세상의 기준과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길을 잃은 순간에 무엇을 하는가? 그 순간에 잠시 멈출 수 있는가? 그 혼란을 마주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가? 현자는 말한다. 길을 잃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길을 잃고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스스로 길을 잃었음을 인지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헤매는 자가 아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가장 슬픈 길 잃음은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며 결국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이다. 길은 수없이 있다. 그러나 나에게 맞는 길은 단 하나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잃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길을 잃었음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멈추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다. 흔들리는 길 위에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마음이 말하는 방향을 들어야 한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한 물결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 순간 진정한 길이 열릴 것이다. 길을 잃었는가?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잠시 멈춰라. 그 멈춤이 인생을 다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한다. 세상이 멈춘 자를 뒤처진 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걷고, 뛰고, 앞서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믿는다. 그 속에서 멈추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멈춤은 패배가 아니다. 멈춤은 혼란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선택이다.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어리석은 자는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 채 걷는 것은 스스로를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밀어넣는 일이다. 멈춘다는 것은 곧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묻는 것이다. 멈추지 않으면 묻지 못한다. 묻지 않으면 대답도 들을 수 없다. 멈춘다는 것은 외롭다. 사람들은 빨리 가는 사람을 응원하고 멈춘 사람을 불안하게 여긴다. 그래서 멈춤은 언제나 혼자 감내해야 하는 고독한 선택이다. 그러나 외로움 속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다. 바로 진짜 나의 목소리다. 속도가 빠를수록 생각은 얕아진다. 바람을 가르며 달릴수록 마음속의 불안은 억눌러진다. 언제부턴가 쉬지 않고 일했고 매일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했으며 쉼 없이 자신을 밀어붙였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유를 잃는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토록 지쳐 있는지. 그때 멈출 수 있는 자만이 삶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다. 멈춘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두려움은 곧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다. 모든 전환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바람도 숨을 고르고 해도 잠시 머물며 하루를 마친다. 모든 자연은 멈춤을 품고 순환한다. 그러나 사람만이 그 멈춤을 실패로 여긴다. 공자는 말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즐기는 자는 길을 걷되 억지로 달리지 않는다. 그들은 때로는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고 지금 이 길이 여전히 기쁨을 주는 길인지 자문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기꺼이 멈출 줄 안다. 멈춤이 곧 지혜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삶은 등산과 같다. 쉬지 않고 오르기만 하면 숨이 가빠 시야가 흐려진다. 멈춰야 경치가 보이고 숨을 고를 수 있다. 어디서부터 올라왔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멈춰야만 자신이 걷고 있는 산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말한다. 이제 와서 멈추면 늦는 것 아닐까? 지금 멈추면 아무것도 못해. 그 말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삶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정작 무너지는 것은 멈추지 못한 삶이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따라 무너진다. 그제야 사람들은 말한다. 그땐 잠깐이라도 쉴 걸 그랬지. 멈춤은 나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멈춤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다. 멈춤은 질문이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이 방향을 원하고 있는가? 이 길이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멈춰야 한다. 그리고 그 멈춤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스스로의 발걸음을 스스로 멈추어야 한다. 그래야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마라. 남들의 걸음과 비교하지 마라. 지금 당장 멈추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 용기를 내는 자만이 자신만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멈춘다는 것. 그것은 깊은 성찰이자 위대한 전환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찾고 싶어 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묻는다. 그러나 방향은 지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지도는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이 자신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삶의 방향은 이해보다 마음에 달려 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좋아해야 움직이고 즐겨야 지속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옳다고 말하는 방향을 따른다. 그러나 그 길에서 자신을 잃는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좋아서가 아니라 옳아서 걷기 때문이다. 옳다고 믿는 길이라도 내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지치고 만다. 반면 어떤 이는 다소 굽은 길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걸어간다. 그는 비록 느리게 갈지언정 그 길 위에서 웃고 노래하고 나무를 쓰다듬으며 걷는다. 그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길은 자기 삶이기 때문이다. 공자의 이 가르침은 삶의 방향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단지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인가. 그래야 오래 걸을 수 있고 길 위에서 상처를 덜 입는다. 길을 고를 때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어느 길이 더 빠를까? 어느 길이 더 안정적일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어느 쪽일까? 그러나 현자는 이렇게 묻는다. 나는 어떤 길에서 기쁨을 느끼는가? 내 마음이 향하는 길은 어디인가? 이 길 위에서 나는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어렵고 답도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여전히 남의 선택을 따라 걷는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타협하고 이만하면 나쁘지 않다며 위로한다. 그러나 그런 삶은 조용히 자신을 갉아먹는다. 겉으론 멀쩡하지만 속은 조금씩 무너져 간다. 삶의 방향이란 대단한 결단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작고 조용한 기쁨을 따라가는 일. 그것이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다. 다른 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왜 그 길을 가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공자의 지지자 부려기는 자기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요구한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기는지를 알아야 그 방향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다. 사람마다 걷는 속도가 다르고 바라보는 하늘이 다르다. 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길이 다른 이에게는 아무 감흥도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길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다. 그 발견은 좋아함과 즐김을 통해 이루어진다. 머리로 계산한 길은 흔들리지만 마음으로 느낀 길은 지치지 않는다. 현자는 늘 말한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선 너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 방향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다. 그 빛은 때로 흐릿하고 때로는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멈추고 귀 기울이면 들린다. 이 길이 너의 길이다. 그 속삭임을 따라가면 삶은 더 이상 표류하지 않는다. 방향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다. 공자의 말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한다. 너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 간단해 보여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길을 따르려는 자는 언제나 방향을 잃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가? 그 길 위에서 마음이 웃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방향을 바꿔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아는 자에서 멈추지 말고 좋아하는 자에서 머무르지 말며 즐기는 자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 길은 곧 당신의 삶이 될 것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빠른 것을 원한다. 길게 돌아가는 것보다 단숨에 도착하길 바란다. 기다림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좇는다. 그러나 삶은 늘 묻는다. 그렇게 서두른 끝에 너는 어디에 서 있는가? 조급함은 마음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진 듯하며 뭔가를 놓치고 있는 기분에 시달린다. 그래서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빠르게 움켜쥔다. 판단은 흐려지고 깊은 생각은 사라진다. 결국 그 선택은 잠시의 위안을 줄 뿐, 곧 무거운 짐이 되어 삶을 짓누른다.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한다면서도 실은 조급한 선택이 더 큰 실수를 부른다는 사실은 있는다. 느린 결정은 답답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것은 판단이 빠른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빠른 것이다. 겉으론 능동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충동일 뿐이다. 공자는 말한다. 급하면 도를 잃는다. 지혜로운 선택은 항상 천천히 찾아온다. 시간을 들여 자신을 들여다보고 여러 갈래 길을 살핀 뒤에야 도달할 수 있다. 그 과정을 생략하면 당장은 편해 보여도 그 끝은 어김없이 불안과 후회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한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다들 저 길로 간다. 너도 어서 가야 한다. 그 말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방향은 흐려지고 발걸음은 급해진다. 그러나 돌아보라. 그렇게 조급하게 선택한 것 중에 정말로 오래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서둘러 간 길 중에 정말로 마음이 평안했던 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 많은 파국은 조용히 시작된다.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관계가 어긋나며 건강이 상하고 마음이 마르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서두름이 초래한 틈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무너지는 소리는 갑작스럽지만 그 기미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자신의 삶을 망치는 선택은 대개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순간에 나온다. 결정을 내리기 전 하룻밤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잠시 멈춰 마음을 다잡았더라면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급함은 생각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생각 없는 선택은 결국 자신을 배신한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말라. 그 속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른다. 오직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야 한다. 늦어도 좋다. 남들과 다르게 가도 괜찮다. 그 길이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조급함은 실패를 낳고 실패는 다시 조급함을 부른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멈추는 용기다. 숨을 고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지금 이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되묻는 것. 그 과정이 때로는 지루하고 불안하더라도 그 속에서만 진짜 삶의 방향이 보인다. 현자는 말한다. 지혜는 느리게 걸어온다. 그 말은 단지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생각의 깊이에서 시작되고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
조급한 마음은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항상 다음 것,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나를 알아가고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다. 때로는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며 멈춰서 숨을 고르기도 해야 한다. 그 모든 과정이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급히 결론 내리지 말라.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길을 선택하지 말라. 아직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은 머무를 때일 수도 있다.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고 삶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안에서 가장 선명한 길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파국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멈춤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정돈될 수 있다. 다만 멈추는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세상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다. 바쁘게 달릴 때는 듣지 못한다. 소음에 묻히고 걱정에 가려 마음의 소리는 점점 멀어진다. 멈춘다는 것은 단지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멈추고 기대를 멈추고 세상의 속도에서 내려오는 일이다. 그제야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린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마음은 늘 말하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바빴을 뿐이다. 현자는 말한다. 내면의 소리는 조용함 속에서만 자란다. 그 소리는 처음엔 희미하다. 의심처럼 느껴지고 감정처럼 흘러간다. 그러나 계속해서 귀 기울이면 그 소리는 점점 분명해진다. 그것은 직감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 삶의 방향을 비춘다. 멈추었을 때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공허함이다. 그동안 쌓아온 위안과 습관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낯선 고요. 많은 이들이 그 고요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움직이려 한다. 그러나 그 공허함조차 사실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이제 진짜 나를 만나야 할 시간이다. 멈추면 보인다. 미처 보지 못했던 상처가, 지나온 길 위의 무게가, 관계의 균열이 드러난다. 처음엔 아프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치유가 시작된다. 진짜 회복은 멈춤 속에서 가능하다. 움직이는 동안에는 고통을 미루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자신의 마음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늘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마음속 질문에는 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내면에 있다.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밖을 바꾸는 것보다 안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지혜다. 마음의 소리는 조용하고 단순하다. 그만하고 싶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스쳐 지나갈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 한마디가 삶을 구할 수도 있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의 울림을 무시하지 않는다.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하고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평안을 우선한다. 그들은 남들보다 느리게 살지만 더 깊게 산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 애쓰지 않고 더 본질적인 것을 품으려 한다. 그 시작은 언제나 멈춤이다. 자연도 쉼이 있다. 해는 떠오르되 저물고 바다는 출렁이 돼
이내 잔잔해진다. 자연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멈추는 법을 안다.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소리는 말한다. 괜찮다. 지금 멈춰도 된다. 더 늦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조금 더는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그렇게 미루다 결국 마음이 닳고 삶이 닳는다. 멈추는 것은 도망이 아니다. 무책임함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스스로의 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이미 현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다. 멈춘 그 순간 마음은 서서히 입을 연다. 그 목소리는 나지막하고도 깊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 외면했던 진실, 잊고 살았던 기쁨이 하나둘 떠오른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묻는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려면 다시 걷기 전에 마음의 길부터 확인해야 한다. 외부의 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길은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설령 길을 잠시 헤맨다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에겐 자신만의 나침반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길이 없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 속에는 깊은 혼란과 막막함이 담겨 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힐 때, 세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 사람은 길이 끊겼다고 느낀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길은 끊긴 적이 없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안개가 짙어지면 가까운 곳조차 희미해진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길은 여전히 있다. 그 자리에 그 모양대로,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사람의 눈은 바깥을 보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밖이 아니라 안을 봐야 한다. 바깥 풍경이 아닌 내 마음의 시야가 흐려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많은 경우 길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끊기는 법이다. 불안, 실망, 좌절, 후회. 이 감정들은 눈에 보이는 길을 가린다. 앞을 막는 것은 현실의 벽이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이 스스로를 제한하고 눈앞에 길을 틀어막는다. 그러나 길은 여전히 거기 있다. 두려움 너머에, 망설임 뒤에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공자는 말한다. 돈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람 사이에도 있고 나 자신 안에도 있다. 도란 곧 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도 길이 있고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 가만히 눈을 감은 마음 안에도 길이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는다. 너무 멀리, 너무 높이만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삶이 한없이 어려워 보일 때 누군가는 말한다. 이제는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이다. 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그리고 발견은 바라보는 법을 바꿔야 가능해진다. 나무만 보던 사람이 숲을 보게 될 때, 바닥만 보던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볼 때, 문득 새로운 길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 있다. 그 길은 원래부터 있었던 길이다. 다만, 이제야 비로소 볼 준비가 된 것일 뿐이다.
길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자책한다.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가? 왜 나는 이토록 멈춰 있는가? 그러나 그 멈춤은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선을 갖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진정한 길은 멈춰야 보인다. 멈추어 서서 다시 바라보아야 눈에 들어온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져야 한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길이 없다고 단정지어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길을 포기하는 순간은 실제로 길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길을 보려는 마음의 빛이 꺼졌기 때문이다. 절망은 시야를 좁히고 불안은 방향을 잃게 만든다. 그러므로 다시 길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빛을 되살려야 한다. 그 빛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했던 따뜻한 선택들. 아무도 몰랐지만 끝까지 지켜낸 정직함. 조용히 흘린 눈물, 견뎌낸 날들 속에 그 빛이 숨어 있다. 그것을 다시 떠올릴 때 어둠 속에서도 길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세상에는 완전히 막힌 길은 없다. 길이 끊겼다는 느낌이 들 때조차 그 안에는 또 다른 방향의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어쩌면 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일 수 있다. 가던 길을 접고 전혀 다른 모양의 삶을 살아보는 것. 그 안에서 전에는 보지 못한 진짜 나의 길을 발견하는 이들도 있다. 길은 늘 있었다. 보지 못했을 뿐이다. 보려고 하지 않았거나 보기에 앞서 단념했거나 혹은 남들이 말한 정답의 길에 갇혀 내 길을 스스로 가려버렸을 수도 있다. 현자는 말한다. 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시선이 결정한다. 그 시선이 닫히면 어디든 벽이 되고 그 시선이 열리면 어디든 길이 된다. 지금 보이지 않는가? 괜찮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라. 길은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너무 많고 계획이 가득하고 감정이 엉켜 있을수록 삶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덜어내야 한다. 비워야 보인다. 사람들은 자꾸 채우려 한다. 지식, 경험, 인간관계, 물건, 성취. 무언가를 끊임없이 넣어야만 불안이 가시는 듯하다. 그러나 채운다는 것은 결국 무게를 늘리는 일이다. 그 무게가 어느 순간 마음을 짓누르고 시야를 가린다. 비운다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다. 삶을 되돌아보는 사유의 시작이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르나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물음은 자신이 무엇을 비우지 못하는가를 돌아볼 때 선명해진다. 이익을 향한 집착, 타인의 시선을 향한 기대, 스스로에 대한 완고한 오해. 그것들은 마음을 가득 채우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흐리게 만든다. 돌아본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뒤를 후회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성찰하는 일이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기가 단순히 흘러온 시간이 아니라 선택과 감정과 관계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임을 이해하게 된다.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고 비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조차 또 다른 체움으로 덮어버리려 한다. 그러나 그렇게 걷다 보면 결국 삶은 정리되지 않은 짐처럼 무거워진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습관처럼 걷기만 하게 된다. 삶을 정리하려면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 그 정리는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대신 그 감정을 놓아주는 것. 이루지 못한 꿈을 스스로에게 짐처럼 얹어두기보다 그 시절의 나를 다독이는 것.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시야를 위한 선택이다. 생각해보라. 하늘이 맑아지는 것은 비가 내린 뒤다. 강물이 흐르는 것은 중간에 막힘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도 흐르고 맑아져야 한다. 그 흐름을 가로막는 것은 대부분 쓸모없는 체움이다. 현자는 말한다. 성찰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성찰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요란한 변화나 극적인 사건 없이도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단순해져야 본질이 보인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길이 보인다. 돌아봄은 단순히 뒤를 보는 것이 아니다. 깊이를 만드는 일이다. 시간의 깊이, 감정의 깊이, 인간관계의 깊이. 그 깊이는 빠르게는 생기지 않는다. 묵묵히 살아낸 시간, 멈춰선 순간, 조용히 비워낸 결심들 속에서 천천히 자라난다. 그래서 멈춤은 곧 비움이고, 비움은 곧 돌아봄이며, 돌아봄은 결국 삶을 다시 정돈하는 힘이 된다. 삶은 정리가 될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멀리 볼 수 있다. 지금 무엇이 앞을 가리고 있는가? 무엇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가?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절반은 돌아본 것이다. 비우는 일은 아프기도 하다. 익숙한 것일수록 놓기 어렵고 오래된 감정일수록 떠나보내기 힘들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야 마음에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에 진짜 의미가 깃든다. 마음의 여백 없이는 어떤 지혜도 들어설 수 없다. 비워야 보인다. 채워야 보인다고 믿었던 날들은 지나갔다. 이제는 비움이 새로운 채움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가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준다. 길을 잃었다면 먼저 마음부터 비워보라. 그러면 길은 어느새 당신 안에서 조용히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현자는 인간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자연을 가리킬 뿐이다. 하늘이 흐르는 법, 물이 고이는 법, 나무가 자라는 법. 그 안에 이미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다. 삶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도다. 노자는 말했다. 무위자연,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그러함을 따르라는 뜻이다.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오히려 흐름을 망친다. 무엇인가를 통제하려 하고 앞당기려 하고 바꾸려 한다. 그러나 자연은 말한다. 그대로 두어라. 그러면 저절로 흘러간다. 삶도 그러하다. 가만히 두면 제자리로 돌아올 일들을 불안 때문에 흔들고 욕심 때문에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더 엉키고 만다. 그래서 때로는 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흐름을 믿고 잠시 물러서는 자세. 그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도에 따른 삶이다. 맹자는 말했다. 사람은 본래 선하다. 이 말은 단지 도덕의 선언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인간을 바라보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다. 삶이 어지럽고 혼탁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언제나 선으로 향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다. 그 마음은 작고 조용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맹자의 이 믿음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가 된다. 지금 길을 잃었더라도, 지금 마음이 어둡더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살아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 의지를 회복하는 길, 그 출발점이 바로 성찰이다. 노자는 자연을 따라야 한다고 했고, 맹자는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두 지혜는 하나로 이어진다. 자연을 따르는 삶은 본성으로 돌아가는 삶이다. 억지로 자신을 만들지 않고 세상의 잣대에 맞춰 스스로를 왜곡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찰이다. 성찰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본래의 나를 다시 바라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본래의 나는 항상 자연을 닮아 있다. 꾸미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조용히 자라고 때로는 쉬고 때로는 스스로 꺾이며 다시 일어난다. 자연은 조급하지 않다. 봄은 겨울이 물러난 뒤에야 오고 꽃은 피어야 할 때 피고 바람은 지나가야 할 때 지나간다. 삶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는 그 나름의 때가 있다.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저 때를 지켜보는 것.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힌다. 노자의 말처럼 삶은 덜어낼수록 본질에 가까워진다. 맹자의 말처럼 사람은 본래 선한 길로 돌아가려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길을 잃었다 해도, 삶이 엉망처럼 느껴진다 해도, 그 안에는 여전히 방향이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성찰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이끄는 첫걸음이다. 지금 나의 말, 행동, 관계, 욕망, 습관,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 무엇이 나를 흔들게 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를 조용히 살피는 일. 그것이 성찰이다. 그리고 성찰은 자연 앞에서 더욱 깊어진다. 숲을 걷고 바람을 느끼고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깨닫는다. 자연은 말하지 않지만 늘 가르친다. 침묵 속에서 균형을, 멈춤 속에서 회복을. 현자는 말한다. 자연을 거스르지 마라. 그러면 삶이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지 바깥 자연만을 뜻하지 않는다. 내면의 자연, 곧 나의 감정, 본성, 욕망의 흐름 또한 마찬가지다.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조율해야 한다. 성찰 없는 선택은 위험하다. 성찰 없는 변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노자의 침묵과 맹자의 믿음이 만날 때 사람은 비로소 조용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 조급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때를 믿으며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 삶을 바로잡는 데는 큰 소리도 큰 결단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조용히 멈추고 돌아보는 태도, 자연과 더불어 걷는 겸허함, 그리고 나를 향한 신뢰. 그것이면 충분하다. 사람들은 언제 걸음을 멈춰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멈추면 안 되는 줄 안다. 걷다가 멈추는 건 실패처럼 느껴지고 포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인다. 지친 줄 알면서도, 길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도무지 멈추지를 못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가?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다. 멈춰야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멀리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멈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타인의 시선을 견뎌야 하고 내면의 자책을 이겨내야 한다. 이대로 괜찮을까? 지금 멈춰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이 몰려온다. 그러나 그 불안은 지나가는 것이다. 진짜 위험은 지쳐가는 몸과 마음을 모른 척하고 계속 걷는 데 있다. 멈춤은 회복의 출발점이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일, 상처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지친 자신을 쉬게 하는 일, 그 모두가 멈춤에서 시작된다. 지금 멈춘다면 다시 걸을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멈추지 않고 버티는 것보다 제때 멈추고 다시 걷는 것이 더 오래 간다. 더 건강하게, 더 단단하게. 현자는 말한다. 무너지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 이 말은 무겁다. 그러나 깊은 진실이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을 만큼 상처 입는다. 삶은 긴 여정이다. 잠시 멈추는 것은 지연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방향을 재정비하는 시간이다. 숲길을 걸을 때 어디쯤 왔는지 가끔 뒤돌아보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도 모르고 방향을 잃기도 한다. 지금 멈추면 생각이 정리된다.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놓아야 할지 보이기 시작한다. 그제야 마음이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바람이 스며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전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전보다 또렷한 시선으로. 멈춘 자만이 진짜 걸을 수 있다. 무조건 걷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지를 아는 자, 자신의 리듬에 맞게 걷는 자만이 오래도록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붙인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고, 쉬면 뒤처진다고, 포기하면 끝이라고. 그러나 현자는 안다. 삶에는 제각기 흐름이 있고 속도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달리기만 하면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대신 살게 된다.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의 중심이 보인다.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 것인지, 이 선택이 나의 본심에서 온 것인지, 그 모든 답은 멈추었을 때에야 들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려면 한 번은 멈추는 시간을 지나야 한다. 그 시간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붙잡는 시간이고, 상처 속에서도 의미를 되찾는 시간이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멈춘다는 것은 두 번째 시작이다. 이전보다 단단한 나로, 이전보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현자의 삶은 늘 멈춤과 시작의 반복이었다. 공자도 맹자도 노자도 수많은 길 위에서 멈추었고 그 멈춤 속에서 길을 찾았다. 지금의 당신 또한 마찬가지다. 걸음을 멈추었다면 괜찮다. 방향을 다시 보고 있는 것이다. 쉬고 있다면 괜찮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멈추면 다시 걸을 수 있다. 더 나은 길로, 더 지혜로운 나로, 더 단단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의 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모든 여정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나 현자는 안다.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며 멈춤은 결코 머무름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기 위한 전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멈추는 순간을 두려워한다. 멈춘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멈춘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멈추는 그 순간에도 삶은 흘러가고 있다. 그 흐름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나무가 자라기 전 뿌리는 땅 속에서 깊어지고 해가 뜨기 전 어둠은 가장 짙어지며 바다가 잔잔해지기 전 파도는 마지막으로 크게 일렁인다. 멈춤은 겉으로는 정지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그동안 걷기만 했다면 이쯤에서 물어야 한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은 정말 나의 길인가? 나는 왜 이토록 바쁘게 살아왔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더 걸을 수는 없다. 그저 움직이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멈춤은 질문이고 질문은 곧 각성이다. 삶의 지혜는 항상 단순한 데 있다.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소리 높이지 않는다. 다만 한 걸음 멈춰서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조용히 알려준다. 지금이 너의 삶을 다시 쓸 기회다. 멈춘 자만이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멈춘 자만이 지난 흔적을 되짚을 수 있으며, 멈춘 자만이 다음 걸음을 다르게 내디딜 수 있다. 달리는 자는 멀리 갈 수 있지만, 멈춘 자는 깊게 갈 수 있다. 삶은 길이 아니라 깊이로 남는다. 얼마나 빨리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가 결국 사람을 남긴다. 현자는 말한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준비다. 실패가 아니라 성찰이고 포기가 아니라 전환이다. 멈춤을 통해 사람은 자기와 마주하고 관계를 돌아보고 가치를 재정립하고 삶의 무게를 가늠해 본다. 그렇게 멈춘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선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길을 발견하게 한다. 같은 풍경도, 같은 사람도, 같은 하루도 이제는 다르게 느껴진다. 멈추었기에 보이는 것들이 생긴 것이다. 다시 걸음을 뗄 때 마음은 조용하다. 더 이상 불안에 쫓기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삶을 채우기 위해 애쓰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은 흘려보낸다. 이제 걷는 걸음은 목적이 아니다. 과시도 보상도 경쟁도 아니다. 그저 삶을 살아가는 자기만의 속도, 자기만의 방향, 자기만의 방식이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 중심에는 스스로 멈추었던 시간에서 얻은 통찰이 있기 때문이다. 멈춤은 끝이 아니다. 멈춤은 다시 걷기 위한 시작이다. 그리고 그 걸음은 예전보다 더 단단하다. 조용하고도 깊으며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도 어딘가에서 멈춰야 할 시기를 살고 있을지 모른다. 달리다가, 견디다가, 버티다가, 문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될 때가 있다. 그럴 때 멈추어야 한다. 그 물음을 무시하지 말고, 멈춰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안에 다음 걸음의 답이 있다. 공자의 삶도 그러했다. 수많은 제자들과 유랑하며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거절당했다. 그러나 그는 멈추었고, 성찰했고, 그 속에서 가르침을 얻고, 다시 나아갔다. 결국 멈춤은 끝이 아니다. 삶을 바꾸는 조용한 혁명이고, 내면의 길을 다시 여는 출입문이다. 지금 멈추고 있는가?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은 바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